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임야에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묘지예요. 우리나라에 묘지가 6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가 묘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임야를 구입하게 되면 묘지가 한두 개는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묘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지예요. 주위에 꽃도 심겨져 있고 비석도 세워져 있고 이제 매년 벌초도 합니다. 이게 벌초도 하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묘지예요. 제가 여기 이제 산을 구입하면서 전체 묘지가 있는 걸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 묘지는 한 총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가 한 8개 정도 되고 나머지 8개는 관리가 안 되는 무연묘예요. 제가 여기에 묘지가 많다는 걸 알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이제 임업용으로만 사용할 그런 임야예요. 그런데 이제 산을 구입을 해갖고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이시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묘지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 있는 묘지는 전부 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그런 묘지예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이제 유지된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20년간 이제 유지된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자기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뭐 따로 특약이 없이 이제 매매를 한 경우, 이 경우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이제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여기 분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야 경계 쪽에. 그리고 이제 저 능선 쪽을 둘러가면서 그 경계 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 가지고 임야를 이제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개가 저 임야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묘지가 그 4개예요. 저 산 쪽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임야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쪽에 여기 묘가 1개가 있었고 아래쪽에 이제 묘가 2개가 있었는데 2주 전에 와서도 여기 뭐 묘가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장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파헤쳐진 걸 보니까 뭐 오래되진 않았네요. 여기는 전주인의 조상묘 같습니다. 아마 전주인도 배당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미리 이렇게 이장을 한 듯 합니다. 여기도 전망이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앞에 나무만 없으면은 지금 참나무가 앞을 쫙 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위를. 근데 여기가 이제 지대가 좀 높은 지역이라서 앞에 나무만 없으면은 여기 앞쪽에 조망이 딱 되는 게 위치가 너무 멋진 곳이에요. 여기 이제 묘지가 없으니까 뭐 이런 곳을 뭐 주택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밭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저는 이걸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이장을 하셨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에는 다른 분 여기 묘예요. 토지도 이제 다른 분 토지고. 근데 여기는 지적도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 아래쪽 공부는 지금 임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묘를 쓸 때 청량을 하고 그렇게 묘를 쓴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시골에는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더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라서 이제 반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해갖고 위쪽으로 해갖고 한 구조물이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묘지 4개 중에 한 개예요. 우리 선조들이 묘를 쓸 때 항상 명당에 써왔죠. 그렇다 보니까 묘가 있는 자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묘가는 임야에 있는 묘 중에 위치가 제일 좋은, 전망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앞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여기 나무만 없으면은 저 몇 킬로까지 이렇게 조망이 쫙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주인과는 이제 제가 연락을 한번 취해 봐야 됩니다. 그럼 묘지 주인과는 이제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여기는 이제 묘를 오래 전에 이제 쓴 거라서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동네 분들이 묘지 주인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연세 오래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묘지 주인은 이제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묘지에다가 묘지 입구에다가 이제 편말을 하나 세워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묘의장 관련하여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전화번호를 넣고 뭐 내용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문구를 넣어 가지고 묘 입구에다가 이제 세워 놓으면은 아마 지금 당장은 오지 않더라도 한 9월쯤 돼 갖고 추석쯤 해서 여기 벌초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보시면은 아마 연락을 취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벌목을 하려고 합니다. 임야에 이제 벌목을 해서 수종 갱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여기 주위에 나무 같은 게 많으니까 벌목을 하다가 또 주위에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여기는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봉분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울타리도 훼손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미리 이제 벌목을 한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예의일 것 같고, 뭐 제가 여기를 꼭 이장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묘지 주인한테 사항을 얘기 드리면은 아마 묘지 주인도 알아서 뭐 이장을 할지 아니면 여기 계속 둘지 그걸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분묘 기지권이 있더라도 판례가 많이 나왔죠. 새로운 판례가 토지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묘가 이렇게 오랫동안 20년이 된 분묘 기지권이 있는 토지라도 일정 금액을 이제 토지주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봉분이에요. 묘지. 여기 묘지가 2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연분묘죠. 묘지 봉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후손들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한 듯 합니다. 이런 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연고 묘보다는 조금 처리가 조금은 수월하죠. 뭐 근데 어차피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장묘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기당 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이걸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재반 처리 절차라든가 뭐 서류 같은 걸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장묘업체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봉분을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저 위쪽 능선 쪽으로 6개가 있고 임야 중앙에 지금 2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이 보통 뭐 빠르면 한 4개월에서 늦으면 2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2년까지 걸리는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연고자가 나타났든지 뭐 그렇게 갖고 이제 협상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그런 경우겠죠. 이장을 한다는 걸 일간지에 위에 공고를 하고 여기 주위에다가 이제 현수막을 거는 거죠. 현수막을 걸고 이제 연락처를 기재를 한 뒤에 연고자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개장 허가가 떨어지면 파묘를 해서 유골을 수습해 갖고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일정 기간 또 한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8기 정도가 무연분묘가 있으니까 비용도 뭐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분묘가 있을 경우는, 처리 분묘가 있을 경우는 이제 한 기당 200만원인데 여러 기가 있으면은 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싸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또 여러분들도 임야를 구입하셔 갖고 이제 농장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또 택지를 개발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야에 있는 분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